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의 질병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 좀 나눌까 합니다. 자, 우선 여성분들의 이제 생식기 구조를 이제 여러분 뭐 다 대부분 여성분들이니까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중에서 또 남자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또 알더라도 다시 한번 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난소예요. 난소에서는 난자가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스테로겐이라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난자가 성숙이 되는데 그래서 한 개씩 성숙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조그만 게 조금 더 커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6개에서 7개가 동시에 성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 여러분이 이제 보통 여성 호르몬 그러면 에스트로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게 이제 그 난자를 성숙시키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배란이 이렇게 딱 돼서 이제 여기로 이제 나팔관이거든요, 여기가. 나팔관으로 이제 배란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나팔관으로 배란이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여성 호르몬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만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프로게스테론도 이 두 가지가 다 여성 호르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황체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황체 호르몬은 배란이 됐을 때 배란이 되면은 분비가 되는 거예요. 배란이 됐을 때 분비가 되는 거예요. 배란이 되기 전에는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배란이 돼서 이제 프로게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은 이 자궁 내막이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이제 착상을 준비하는 거죠.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거는 이제 착상, 수정란이 착상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이중배란이 돼서 아기가 2명이 동시에 들어서는 걸 막기 위해서 난자의 성숙이 중단이 됩니다. 난자의 성숙이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는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중단이 되면서 이 난소에서 그 난자의 성숙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팔관으로 배란이 되면은 이제 정자는 이 질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 나팔관까지 쭉 가서 여기서 이제 저기 그 수정이 일어나서 요게 이제 수정란이 이렇게 내려와서 요 자궁 내막에 이렇게 그 착상이 되면서 이렇게 착상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아기가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수정란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수정되지 않은 수정란이 아니게 되면은 이 이제 자궁 내막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자궁 내막이 녹습니다. 자궁 내막이 녹으면은 이제 그 자궁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자궁 내막을 이제 녹은 자궁 내막을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생리혈이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생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열이 나올 때 자궁이 수축이 되는데 수축 자궁 수축에 관련된 그 호르몬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과도하게 이제 분비가 되면은 자궁 수축이 심해져서 생리통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만 뭐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요. 좀 더 상세한 거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영상이 또 안 되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동영상을 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제 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게 이제 난소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요 양쪽으로 있는 게 이제 나팔관이 있고, 이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이제 성숙이 돼서 이제 그 착상이 그러니까 나온 그 수정란이 착상되는 게 바로 여기 자궁내막이라는 거고요. 이 자궁은 전부 다 이 근육질로 되어 있는 근육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자궁벽은 근육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요 막이 자궁내막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궁내막. 요게 이제 이렇게 그 난자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그 성숙이 돼서 이렇게 배란이 되면은 이 나팔관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요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 자궁내막에 착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착상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수정란이 안 되면은 여기 지금 두꺼워졌던 이 자궁내막이 녹아서 증식이 이제 증식됐던 이제 자궁내막이 박리가 됩니다. 박리가 돼서 생리혈이 돼서 같이 이제 그 생리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통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때 이제 자궁수축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나오게 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자궁수축이 강해지면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게 이제 생리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여성 생식기에 생길 수 있는 질병은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이제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자궁내막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 자궁내막이라는 거는 배란이 되면은,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궁내막이 두꺼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뭐냐? 그럼 자궁내막증이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자, 이와 같이 자궁내막이 이제 그 증식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녹으면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일부 이 자궁내막 세포가 생리혈로 전부 다 배출되는 게 아니라 자궁내막 세포가 생리불순 같은 걸로 인해서 생리혈을 따라서 생리혈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생리혈이 역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자궁내막 세포가 이 거꾸로 이제 난소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난소에 가서 자궁내막이 이렇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나팔관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딴 데 가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궁내막이.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궁내막이 그 혈액이나 림프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서 다른 조직에 가서 굳은살처럼 박히는 병을 자궁내막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궁내막증은 아직 이제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생리혈이 역류하게 되면은 이 자궁내막 세포가 이 난소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증식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난소에 생기는 이제 자궁내막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군데 그 난소뿐만이 아니라 그 혈액이나 또는 이제 또 무슨 림프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서 방광이라든지 난소라든지 또는 대장이라든지 위라든지 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궁내막이. 이런 거를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이라는 거는 꼭 자궁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자궁내막 세포가 온몸으로 퍼져서 다른 조직에 퍼져서 굳은살처럼 박히는 질병 모두를 자궁내막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자궁내막이 대장에 가서 생겼다. 그럼 그것도 자궁내막증이고, 콩팥에 가서 생겼다, 신장에 가서 생겼다. 그럼 그것도 자궁내막증이에요. 그다음에 난소에 가서 생길 수도 있고,
폐에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에 생길 수도 있고 하여간 온몸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궁내막증이 반드시 이게 자궁에만 이제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장기에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자궁내막이 혈액이나 또는 림프액을 통해서 전신으로 퍼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궁내막이 깨끗하게 떨어져 갖고 깨끗하게 이제 떨어져서 여기 이제 생열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죠. 생열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혈액이나 림프액을 따라서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조직에 굳은살처럼 박히는 거를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그러고 자궁, 난소, 골반, 대장, 신장, 방광, 폐 등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비정기열이나 생리시에 똑같이 얘가 이렇게 자궁내막이 생기면은요, 이 자리에서 생리열처럼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생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생겨서 비정기열이 생긴다든지, 그러니까 비정기적으로 출혈이 생긴다든지, 또는 생리할 때 생리량이 이제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또는 생리통을 유발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자궁내막증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자궁내막증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내부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 부위에부터 증식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난소나 난관에 잘 발생하며 그 외에 골반, 방광, 장 등 몸속 모든 장기로 이동해 나타났습니다. 드물게는 폐에부터 증식하기도 한다. 내막 조직은 생리때가 되면 부풀어 오르며 출혈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현상이 다른 부위에 붙어있는 내막 조직에서 일어나며 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생리통은 자궁내막증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네, 이와 같이 자궁내막은 우리 온몸으로 퍼져서 굳은살처럼 박히는 거를 우리가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궁내막증 말고 또 어떤 게 많냐면은 자궁근종이나 선종 같은 게 있죠. 이 자궁근종이나 선종은 우리나라 여성의 70%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임기 여성의 50%가 이 자궁근종이나 선종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아주 자궁근종 선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이유가 또 따로 있는데, 자, 그럼 자궁근종이나 선종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자, 아까 자궁내막증이라는 거 있었죠? 자궁내막증이라는 건 자궁내막이 여러 다른 조직으로 가서 박혀갖고 굳은살이 생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굳은살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근육세포에 가서 굳은살처럼 박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자궁근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내막증 중에서 자궁벽에서 생기는 게 자궁근종이에요. 근종. 자, 그런데 이 자궁근종은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서 모양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굳은살이 딱 모양이 딱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이 굳은살처럼 박혔는데 모양이 일정하면은 근종이라고 그러고요. 이 껍데기가 없어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은 자궁내막이 흩어져서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자궁선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종이나 선종이나 똑같이
자궁 내막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굳은 살처럼 박히는 질병인데 이게 모양이 일정하게 이렇게 껍데기가 있어서 그 딱 일정하게 박혀 있으면은 근종이고 껍데기가 없이 막 흩어져 있으면은 선종이고 요것만 다른 거지 똑같이 자궁 내막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예, 정상적인 이제 그 자궁 그 근육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내막이 이렇게 증식을 했다가 이게 이제 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박히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자궁벽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자궁이 두꺼워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자궁이 두꺼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궁 근종이나 또는 자궁 선종이 생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이 자궁벽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굳은살처럼 박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궁 내막 세포는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생리통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생리혈도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은살이 이제 그 형태가 명확하면 근종, 형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선종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기혈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정기혈이 근데 이게 생리주기와는 다르게 아무 때나 이게 그 출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리혈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이제 근선종에 의해서 그 비정기혈이 나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게 비정결이 나오니까 얘가 생열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리가 이렇게 불규칙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생리혈도 나오고 또 이런 자궁 근종이나 선종에 의해서 비정기적인 생리혈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혈액도 나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생리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또 생리가 또 나오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은 그건 생리혈이 아니고 이런 근종이나 선종에 의해서 생기는 출혈이다. 자궁 내 출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궁 근선종에 대해서 또 다시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은 내부가 비어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 내부를 자궁 내막이라 부르는데 자궁 내부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 붙어 증식하는 것을 자궁 내막증이라고 한다. 자궁 내막이 양쪽 난소에도 증식한 자궁 내막종이 있었다. 난소에 자궁 내막 조직이 붙으면 여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출혈을 해 평소보다 생리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벽 안쪽으로 파고들어 근육에 자라는 자궁선근증도 함께 발견됐다. 이로 인해 자궁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생리가 나오는 자궁 내막 조직의 일부가 자궁 근육층에 들어가 있다 보니 생리통이 심했고 생리량이 많아졌다. 이게 이제 자궁 근선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손정이라든지 이런 게 왜 생기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원인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아까 여성 호르몬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 프로게스테론보다 더 많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생기는 거예요. 자, 에스트로겐은 난자를 성숙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의 성징을 발현시키고 뼈나 뇌나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근데 프로게스테론은 거꾸로 난자의 성숙을 억제하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키죠. 이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게스테론보다 에스테로겐이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러면은 자궁 내막증이나 근선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여성 호르몬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하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과다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지. 프로게스테론도 여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 정확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병원에서는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정확히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음. 자,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되면 이게 우수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우수해지느냐? 첫 번째, 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죠. 배란이 돼서 임신을 하면은 배란이 되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억제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배란이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면서 에스테로겐은 중단돼서 난자의 성숙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배란이 되거나 임신이 되면은 프로게스테론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이 이게 우세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임신을 늦게 해. 우리나라 요새 보통 결혼 연령도 늦어지지만 첫 아기를 낳는 연령도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보통 30세 이후에 결혼하거나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옛날에는 20대 뭐 24세에서 26세 그때쯤 뭐 결혼하고 20세 후반만 돼도 노처녀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보통은 30세가 돼야 뭐 결혼을 좀 생각해보고 거의 뭐 30세 중반이나 후반 돼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와 같이 첫 임신이 늦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에는 세네 명은 그냥 쉽게 낳습니다. 세네 명은. 그런데 최근에는 아기를 안 낳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여러분. 아기를 안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드디어 0.8이 깨졌습니다. 0.79로 됐습니다. 0.8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한 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예요. 0.79명을 낳는다는 얘기죠. 이건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대로 가면 한민족은 200년 안으로 멸종합니다. 멸종. 스스로 유전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한반도는 이제 비겠죠. 텅텅 비겠죠. 이제 사람이 다 죽어서 없어졌으니까. 출산을 안 해서. 이제 한반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겠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어요. 예, 끝입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전성기예요. 지금 이후는 이제 인구가 자체가 없어지는 것, 소멸되기 때문에 이제 끝난 거죠. 우리나라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서부터 시작해서 한 서너 세대 지나면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끝물이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인종은 이제 끝물이다. 이제 멸종 끝에 이제 우리가 다가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힘을 다 발휘해서 이제 문화가 이제 이렇게 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졌지만 이거 뭐 얼마 안 갈 겁니다. 뭐 한 100년이나 200년 있으면 아예 멸종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초경이 일찍 오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초경이 일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초경이 오면 뭐가 분비가 되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스트로겐이
이제 그 우세해지는 거죠. 이러면 또 이제 어,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아서 폐경이 됐다. 이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증은 없어집니다. 어, 폐경이 되면은. 왜냐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낫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폐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증이 안 없어진다. 그런 사람들은 비만, 그다음 고혈압, 고칼로리 음식 섭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산합니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죠, 여러분. 지방세포에서, 비만세포가 아니라 지방세포죠, 지방. 지우고 다시 써야 되겠다. 음. 지방세포.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봤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변화가 오는 거. 음. 요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지방세포의 변화가 오면서 에스트로겐 생산량의 변화가 와서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변화가 오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을 생산하지 않더라도 지방세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비만하면은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이 생산되면서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증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아니라면은 폐경 후에 자연스럽게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증이 없어져요. 자, 그런데 보통 폐경이 뒤에 이제 나오나? 이거 밑에 다 나오네. 잠깐만요. 아이씨, 잠깐만. 왜 이래. 어머, 왜 그래, 허정임 왜 선장님? 어머, 어머, 죄송해요. 말이 들어가는, 자, 이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트로겐을 이제 왜 이래? 합성을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시 생리주기가 변화가 올 수 있다. 음. 자, 그런데, 자, 이런 자궁 내막증이나 근손종은 일종의 양성종양이거든요. 양성종양은 암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한 거는 제 암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또 양성종양이 뭐고 악성종양이 뭐고 이런 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양성종양은 암은 아닙니다. 그러나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이런 자궁내막증이나 근손정이 심하면은 보통 이제 자궁을 이제 드러냅시다. 자궁 적출 수술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40대 뭐 중반 이후 심한 내막증이나 근손종이 있으면은 의사는
자궁 적출을 권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바보야. 이거 하면은.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게 당장 이제 그 암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심각한 상황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폐경이 우리나라 폐경의 평균 연령이 48.5세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폐경이 되는 거야. 어? 근데 폐경이 되면은 내막증이라든지 근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비만이 아주 심한 경우 빼놓고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사라지는데 바보같이 이거를 적출해내는 거야. 그 의사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왜냐면 저절로 없어지니까 없어지기 전에 빨리 드러내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없어진 다음에는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하게 암으로 지금 갈 것 같아요. 이거 안 하면 암이 됩니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절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궁 내막증이 온다 그러면은 내막증이나 근손정이 온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하거든요. 그럼 어떤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거냐? 이게 뭐냐? 프로게스테론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 에스트로겐이 우세하면 생기는 병이고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게스테론을 투입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거 하는 거예요. 병원 치료라는 거는. 자, 그러면은 피임약을 투여하는데 이 피임약은 난자의 성숙을 억제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성숙이 안 되니까 임신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피임약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근선종에 먹는 근선종이 생긴 거나 자궁 내막증이 있으면은 병원에서 피임약을 이제 준단 말이죠. 뭐, 나 임신 뭐 할 것도 아닌데, 아니, 임신할 나이도 아닌데 무슨 피임약을 주냐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프로게스테론을 처방해 주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레나 같은 거는 좀 심한 경우에는 아레나 같은 걸 삽입해서 꾸준히 프로게스테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자동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치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이프 치료라 해갖고요. 비수술적 요법으로 수술하지 않고 고주파로 선종이나 근종을 제거하는 겁니다. 선종이나 근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작용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서 하이프 치료합시다 그러면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거는 괜찮아요. 1번이나 2번 같은 건 괜찮은데 이건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한 20대 미혼 여성이 15cm 크기의 자궁 근종이 발견되자 초음파로 태우는 하이프 시술을 12차례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종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20cm로 더 커졌습니다. 이 여성은 배에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홍보글을 보고 처음 시술을 결심했는데 근종이 계속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수술까지 받았는데 그간 치료비는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월엔 하이프 시술을 받고 석 달 후 임신한 40대 여성이 자궁 파열로 아기를 잃은 사례가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이프 시술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밝혀진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자,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생겼느냐?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의 우세 때문에가 이게 원인이다.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들어있는 이런 에스트로겐의 성분이 들어있는 석류라든지 백소라든지 회화나무, 콩 이런데 이런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병원에서 먹지 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통 한 70% 정도가 지금 근선종이 있단 말이죠. 응? 자,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성들이 병원에 가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뭐 TR90 쉐이크에 석류 추출물이 들어있는데 그럼 나 먹으면 안 돼. 그 콩에서 추출한 게 있네? 그럼 나 먹으면 안 돼. 뭐 에스테라 보니까는 석류나 백수나 회화나무 추출물이 들어가 있네? 나 안 먹어. 이래갖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스테라라든지 쉐이크라든지 이런 데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을 보고 성분표를 보고 안 먹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그게 맞나? 병원에서 이렇게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맞나? 실제로 근종이나 선종 또는 자궁내막증을 악화시키는 음식이나 성분은 확인된 게 없습니다. 확인된 게 없어요. 적당한 섭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소비자들이 안 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소비자들을 이 강의에 초대를 하신다면은 그러한 것에 의문이나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의사들의 진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중에 아주 큰 영향으로 근종 크기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위험을 증가시키는 식품을 아예 복용 금지하는 것보다는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궁 근종을 자라게 하는 음식이 있나요? 네, 자궁 근종을 직접적으로 자라게 하는 음식은 사실은 증명된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산부인과 교과서적으로 말한다면 자궁 근종을 자라게 하는 위험 인자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입니다. 난소에서 생성이 가장 많이 되는 그 에스트로겐이란 여성 호르몬이죠. 그것은 이제 에스트라디올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이 가장 이제 많이 분비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폐경 때까지, 폐경 직전까지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이제 석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 종자 C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물론 그런 과일 중에는 이제 석류 같은 게 에스트로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자체가 자궁 근종을 자라게 할 정도의 용량이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커피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요. 육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류도 그렇고 뭐 어떤 분은 인삼, 삼삼, 뭐 홍삼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아주 약하다 이렇게 보시고 전혀 뭐 신경을 안 쓰시고 드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궁 근종에 영향을 주는 음식은 거의 없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달맞이 꽃 드시는 분들도 그거 먹어도 되나요? 베리, 이제 블루베리처럼 베리류를 먹는 분들도 그거 먹으면 또 자궁 근종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결론 났죠? 네, 이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이 예, 그런 거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마음 놓고 드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는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성분 정도로 근종이 커지거나 선종이 악화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궁 내막증이나 근선종을 갖다가 이제 병원에서는 호르몬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아까 뭐 아레나를 삽입한다든지 또는 이제 피임약을 먹는다든지 하는지만 그건 호르몬제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정상적인 방법이란 말이죠. 호르몬을 그 외부에서 투입하는 거는. 자, 그러면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이 있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제품들이 있냐면요.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 자, 가임기 여성의 50%, 전체 여성의 70% 정도가 자궁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에스테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에스테라가 그 여성 그 건강 보조제요. 자,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타사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은 보통 석류라든지 또는 뭐 백소라든지 또는 회화나무라든지 그다음 이런 데서 추출한 에스트로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부족 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건강보조식품을 그 알고 있는 여자분들의 알고 있는 여성용 건강보조식품은 바로 이런 에스테로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데서 추출한 식물성 에스테로겐을 먹는 게 바로 이런 보조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효과가 있지만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는 근종이나 선종이나 또는 자궁내막증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굳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에스테라라는 여성 건강보조식품은요, 이런 그 일반 건강보조식품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요거 좀 이따 제가 뒤에서 요거까지 설명하고 이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 에스테라는요, 좋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고 여성 호르몬을 무조건, 에스트로겐을 무조건 공급해주는 게 아니라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조절해준다.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티그리는 이게 그 근종이나 선종이나 자궁 내막증이 양성종양이라 그랬죠. 이 양성종양은 면역만 올려주면 쉽게 사라집니다. 면역만 올려주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악성종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억제해주는 게 뭐냐면 티그린이에요. 그러니까 악성종양으로 발전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거는 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 암 강의를 들으시면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게 쉽게 없어진다고 얘기하는지 암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암 강의 또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 메타. 요거는 이제 질유산균을 공급해주고 지방대사를 촉진시켜줍니다. 아까 이제 지방에서도 뭐가 나오는데 지방세포에서도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지방세포에서도 에스테로겐이 생성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방대사를 촉진해서 지방세포를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타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G3라는 거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여성들한테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가지를 먹게 되면, 자궁 내막증이라든지 근선종에 의한 그 생리통 또는 그 비정기혈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근종이나 선종이 악성 종양으로 가는 거를 발전하지 않도록 악성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게 그 억제시켜 주고요. 이런 근종 선종이 그 다음에 이제는 장기적으로 근선종이나 내막증의 증상을 내막증을 완화시켜 준다.
이런 효과가 바로 이 네 가지에 있는 거예요. 응? 이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를 드시면 되는 거예요. 내막증이나 근선종에는.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게 지금 이제 에스테라라는 이제 이게 여성 건강 보조제가 다른 회사하고 어떻게 다르냐. 자, 이거는 뭐냐면 좋은 여성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여성 호르몬이 뭐 따로 있습니까? 아, 따로 있어요. 자, 에스테라디올이라는 전구체가 있는데 이 에스테라디올은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생산하는 원료예요, 원료. 이런 걸 그때 전구체라 그래요, 전구체. 이 전구체가 간으로 가서 간에서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 하이드록시에스테론하고 그 다음에 16알파 하이드록시에스테론 이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이 둘 다 에스트로겐이에요. 둘 다 에스테로겐인데 이 하이드록시에스테론은 좋은 여성 호르몬이고요. 16알파 하이드록시에스테론은 나쁜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은 근종, 선종이 생기고 생리통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생기는 거고 이 하이드록시에스테론이 나오면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테라에는 인돌3 카비놀이라든지 리그난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이 에스테라디올이 이 하이드록시 에스테론으로 되도록 유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성 호르몬 제제 중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는 파마넥스 에스테라가 유일합니다. 이거밖에 이렇게 좋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도록 유도해준 제품은 이 세상에서 이 에스테라밖에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리작용이거든요. 이 양리작용이라는 건 일종의 치료제와 같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파마넥스는 나중에 이제 그 정확한 거는 파마넥스의 차별화성이라는 또 강의가 있으니까 거기서 더 정확한 걸 말씀을 드리니까 파마넥스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원래가.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가.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취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파마넥스 이게 에스테라를 여성건강용 치료제로 개발한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이라고 얘기해야지 치료제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치료제로 개발된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 치료제로 개발되려면은 그 치료제로서 등록할 수 있는 개발 프로세스가 있어요. 6S 프로세스라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독성 시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물 시험도 해야 되고 인간의 생체 실험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거쳐야 됩니다. 이런 걸 거쳐야지만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 건강보조식품이 이런 독성시험, 무슨 동물시험, 인체 생체실험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하면 또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파마넥스에서는 이거 원래 치료제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 효과 파악까지, 치료 효과 파악까지 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전혀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파마넥스의 차별화점이라는 이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들으면은 좀 더 상세하게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려드립니다. 자, 이게 가장 큰 이제 그 차이점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자, 이제 우리가 이 3인돌 카비놀 같은 거를 섭취했을 때 소변 검사를 통해서 이제 그 7일 동안 복용 후에 소변 검사를 통해서 보면은 자, 이 하이드록시에스테론은 이거는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이거는 2배가 증가했죠. 소변에 이제 섞여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나쁜 거라 그랬죠. 자, 이거는 소변에서 감소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소변 검사를 일주일만 먹어도 소변 검사를 통해서 좋은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나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학적으로 이게 이제 치료제이기 때문에 이런 그 임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임상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거짓말 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게 논문에도 다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 유사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이게 뭐다? 타사 건강보조식품이에요. 무조건 유사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집어넣어서 그걸 투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제네스틴이라든지 또는 아마인에서 추출한 이런 그 여성 호르몬 그 제제가 들어가서 호르몬의 변화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자, 호르몬의 변화를 최소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과다하면은 억제를 해주고 부족하면은 분비 촉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변화, 호르몬의 변화를 최소화시켜요. 변화를. 무조건 투입해주는 게 아니라 많으면 억제하고 적으면 촉진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 레귤레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다른 회사는 뭐 어떻게 돼요? 무조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그냥 투입해주는 거죠. 그건 건강보조식품이고 이거는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로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건강보조식품하고 이 파마닉스 제품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 아까 생리통이라는 게 자궁수축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 이게 분비가 과다해져서 자궁수축이 과다해지면은 생리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에스테라1에는 이 프로스타글란딘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에스테라2에는 갱년기에 심혈관계 질환이나 뼈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게 에스테라2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스테라1하고 2하고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에스테라1도 똑같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공급해주고 호르몬 대사 물질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자궁 수축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해주는 요게 들어가 있는 게 원이고 똑같아요. 나머지도 에스테라2도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냐면 갱년기 뼈 심혈관계를 보호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2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이제 여긴 뭐 가임기, 불임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35세 이하는 무조건 에스테라1 드시면 됩니다. 근데 35세 이상인데 생리통이 있다. 그러면 1. 생리통이 없다. 그러면 2.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35세 이하는 에스테라1. 35세 이상은 생리통이 있으면 1. 없으면 2. 이렇게 하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에스테라를 드시면서 호르몬,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걸 억제해주고 그 다음에 좋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셔서 좋은 이 하이드록시 에스테로겐이 나오도록 만들어줌으로써 근종이나 선종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에스테라다. 무조건 이런 거 먹으면은 여성 호르몬 아까 얘기했지만 성유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주셨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요건 뭐냐면 배란이 원활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배란이 원활치 않다는 건 뭐죠? 요거는 생리불순이 돼서 생리불순 난자가 배란이 되지 않고 난소에서 이제 계속 발양의 난자가 이렇게
배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뭉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생리불순이나 생리가 중단되거나 또는 이제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가 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남성 호르몬의 증가에 의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겼다면은 어떤 증상이 같이 나오느냐? 감호증, 털이 많이 나고요. 몸에 털이 많이 나거나 또는 턱에 털이 난다든지 입 주변에 털이 난다든지 또는 탈모가 생긴다든지 정수리 쪽에 탈모가 생긴다든지 여드름이 잘 생긴다든지 하는 거가 만약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하고 같이 나온다. 같이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남성 호르몬의 증가에 의한 거다. 이게 동시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요게 같이 있을 때는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서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이런 증상 없으면 그냥 생리불순이나 또는 생리가 중단됨으로써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난소에 가서 여러 가지 난소가 여러 개가 그 누적이 되는 그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이 둘 중에 하나죠, 그죠? 원인은. 자, 그래서 이제 그 비만이 되면은 생리가 중단되거나 생리가 불순해집니다. 자, 왜 그러냐? 왜 비만이 되면은 특히 비만 중에서 뭐냐면 복부 비만이 심해지면은 생리가 불순해지거나 중단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은 자궁에 아기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배에다가 지방을 복부에 지방을 쌓아놓지만 여자들은 지방을 피하 그러니까 그 피부 밑에 쌓아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를 비워놔요. 왜 그러냐면 아기가 자라면서 그 복부 위에 있는 위치 쪽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거길 비워놔야 돼요. 그런데 복부 비만이 생겼어.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면 들어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몸에서 아기가 생겼을 경우에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임신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비만이 됐을 때는 임신 시 자궁이 커질 자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복부 비만 시 그래서 생리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봤을 거예요. 비만 있는 사람들이 생리가 잘 안 나오거나 생리 불순이나 중단이 됐었는데 다이어트를 하니까 갑자기 생리가 시작되고 끊어졌던 생리가 다시 시작되고 불순했던 생리가 다시 정상화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런 복부 비만에서 복부 비만이 감소가 됐을 때 억지 강제로 중단됐던 이런 그 생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형당뇨. 이걸 후천성 당뇨라는 거예요. 그건 갖고 태어난 당뇨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살면서 생긴 당뇨죠. 후천성 당뇨 또는 고혈압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때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 호르몬이 증가됐을 때도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로겐이 증가가 됐을 때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감호증이라든지 탈모, 여드름 같은 게 생기는 게 같이 이런 증상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때는요, 일단 그 복부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TR90이나 TR미로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복부 비만이 심하지 않다. 복부 비만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파이버넷 또는 스타투인, 에스테라원, G3, 메타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복부 비만이 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란성 난소 증후군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 갱년기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증상이에요. 참 아까 이거 할 때 제가 좀 빼놓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 있잖아, 이거. 자, 이게 이제 좋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걸 유도해주고, 이게 나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걸 억제해준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생리불순 있잖아요, 생리불순. 가임기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자, 이런 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게. 원인이. 이게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얘가 생기면 이런 거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도 에스테라1하고 G3, 메타, 요게 도움이 됩니다. 요거. 가임기 여성의 그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얘는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자, 갱년기는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돼서 생기는 증상인데, 보통 우리가 가임 기간을 약 36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여성 호르몬이 흔들리면서 줄어들어서 완전히 여성 호르몬이 끊기게 되면 이제 우리가 폐경이라 그러는데, 그 과도기적인 요 순간을 우리가 갱년기라 그런다.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보통 이제 47세에서 48세 요 사이에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해요. 그래서 신체의 변화가 빠르게 신체의 변화를 인식할 수가 있죠. 너무 빠르게 이게 감소하니까.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갱년기가 오긴 오는데 남성 호르몬이 매년 1%씩 감소해요. 남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신체적 변화를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갱년기 그러면 여자들만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 남자도 갱년기가 옵니다. 남자도 갱년기가 오는데 남자는 매년 1%씩 감소해서 내가 갱년기가 왔는지 안 왔는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 폐경기 이후에 갑자기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신체적 변화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갱년기라고 그런다. 자, 이렇게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이 이제 갱년기고요. 가임기와 폐경기 사이의 과도기를 이제 말하고, 초기 증상은 이제 생리주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보통 생리주기는요, 18일에서 24일 요 사이면은 24일, 40일. 40일 사이면은 정상입니다. 일정하면 돼요, 일정. 18일로 계속 일정하다. 40일로 계속 일정하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전부 다 정상입니다. 그러니까는 18일은 이렇게 나는 생리가 빠르지? 어떤 사람은 40일이면 나는 왜 이렇게 생리가 잠깐 나왔다 안 나왔다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안 나오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8일서부터 40일 사이에 일정하면은 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생리주기가 짧아지거나 생리가 불규칙하거나 또는 생리량의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은 요건 이제 갱년기 증상이다.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갱년기 시작 평균 연령은 47.5세고 이후 근종이나 선종이나 내막증은 감소한다. 내막증, 그다음 유방암, 그다음에 자궁암, 자연 감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그 근종, 선종, 내막증, 유방암, 자궁암 이런 거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제 서서히 다 발병 요인이 적어지고 서서히 이제 그 자연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갱년기는 2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좀 틀립니다. 자, 갱년기 증상으로는 안면 홍조, 건망증, 우울감, 수면장애, 그다음에 그 심기항진이라 그러죠, 보통. 가슴이 두근거림, 그다음에 덥다가 춥다가 땀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 근육이나 관절통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갱년기에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성 호르몬이 이건 에스트로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 호르몬은 첫 번째 뼈 밀도, 두 번째 심혈관계, 세 번째 뇌의 질환을 억제해 줍니다. 자, 이런 거를 여성 호르몬이 억제하고 있다가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 이후에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혈압, 당뇨도 같은 게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갑자기 증가하게 됩니다. 남자보다 10배 정도 여자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성 호르몬이 뼈 밀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뼈 밀도도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장, 유방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유방암이나 대장암의 위험도가 증가하다. 자,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제 그 HRTO법이라 해서 호르몬 리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트리트먼트, 호르몬 리플레이스 트리트먼트라는 이런 요법을 쓰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성 호르몬을 주사해 주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을 흡입해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네, 이거를 이제 그 장점으로는 대장암이나 자궁 내막암, 그다음 골절, 갱년기 증상이 개선이 되는데 단점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단점이 유방암이 26% 증가하고요. 왜냐면 이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 과다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이 29% 증가하고 뇌졸중이 41% 증가하고 혈전증이 111% 증가하고 이게 단점도 만만치가 않아요. 장점하고 단점하고 어느 게 더 좋은가 선택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건 괜히 그러네. 주사 맞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릴 거냐 유방암에 걸릴 거냐 이거 선택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돈 줘가면서. 의미가 없죠.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에는 이 호르몬 요법이 선진국에서는 점점 감소하고 이제 거의 이제 이 호르몬 요법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갱년기가 되면은 병원에 가서 이 HRT 요법, 그러니까 호르몬 주사 맞는 사람들이 많죠. 그쵸? 그건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나면 그건 바보짓이다 하는 거예요. 바보짓이다.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갱년기 증상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테라2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는 여성 호르몬의 밸런스를 유지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갱년기가 스무스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 뼈와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유수라는 거는 모든 장기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정상화시켜줘요. 요건 이제 에이지락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에이지락은 이제 워낙 방대한 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에이지락 또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지락 강의를 또 따로 들으시고요. 요건 이제 노화가 시작된 거니까 노화를 억제해주는 유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티토롤 요거는 갱년기 증상에 생길 수 있는 심리적 불안정을 안정화시킬 때 이 코티토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G3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여성에게 좋은 여성 호르몬을 그러니까 그 영양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갱년기 증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자, 이상 이제 오늘 그 여성 질병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강의 들으시면서 뭐 궁금했던 점이나 또는 다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네. 그 폐경이 된 지 한 3년이 됐는데도 그 자궁의 혹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아, 예. 아예가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박진경 선생님. 그 시간에 잠깐 잘 돌았나? 자, 생- 자, 이 자궁혹 이게 이제 근종이나 선종이잖아요. 네. 자, 이게 생기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의 우세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아, 예. 이것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그러니까 그 프로게스테론보다 네. 얘가 많아서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많은 경우는 첫 번째 뭐냐면 첫 임신이 늦거나 네. 출산이 적거나,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초경이 빠르거나, 그다음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하나. 여기 있는 감자 버려야 돼. 감자 버리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왜 감자를 왜 지금 버려? 좀 이따 버리지. 예? 강의 듣다 보면 감자를 버려. 자, 마지막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기억 안 나요? 잠시만요. 마지막 하나. 출산을 안 하거나. 출산이 네. 적거나 첫 임신이 늦거나 초경이 빠르거나 마지막 하나 뭐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비만. 맞아요. 네? 비만하거나 또는 칼로리 과잉 섭취. 칼로리 과잉 섭취.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지방세포에서 뭐가 분비된다 그랬어요? 그러게. 그렇죠. 어차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폐경이 됐지만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의 생산이 중단됐어요. 네. 그런데 지방세포에서는 그렇지만 지방세포에서는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비만이 아닌 분인데 예? 비만이 아닌 분인데 비만이 아니더라도 칼로리를 과잉 섭취하거나 이 지방세포가 부풀어 오르면은 지방세포가 부풀어 오르면 비만이고요. 네. 지방세포가 이렇게 쪼글쪼글하면은 안 비만인데 지방세포는 그래도 다 있어요. 이 지방세포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세포의 재생 주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 저기 얼굴 피부의 재생 주기가 며칠이에요? 28일. 28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 피부 재생 주기죠? 네. 자, 그러면은 비만 세포의 재생 주기는 얼마일까요? 40일. 8년이에요, 8년. 8년. 한 번 생기면 8년 동안 안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분이 지금 고지혈증도 있으시니까 비만 세포가 많으신 분이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마르고 안 마르고의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방세포에서 지금 에스테로겐을 계속 만들고 있어서 그러는데, 이제 그걸 이제 조절해 주시면은 이제 저절로 이제 혹 없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살을 빼면 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뭘 먹으면 되냐면은, 이런 분들은요, 콜레스테인, 마리노메가 또는 유스, 그 다음에 G3, 그다음 메타, 요런 걸 드시면 돼요. 요렇게 드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방암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유방암은 그냥 암이에요. 암인데, 이게 이제 아까처럼 이제 에스트로겐이 우세해지면은, 이렇게 해지면은, 아까 저기 뭡니까? 자궁내막 있잖아요. 자궁내막 세포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유방에 가서 여기 가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막이 양성종양이 됐죠. 그죠? 그랬다 이게 악성종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유방암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이 생기면은요, 이때는 뭐 딴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무조건 티그린,
레이시맥스 G3예요. 이거 드시면 돼요, 이거. 무조건 모던하면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딴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에 가면 항상 다낭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에스테라 먹으면 될까요? 그렇죠. 에스테라 먹으면 되죠. 자,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이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생리불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 과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비만. 이런 게 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시켜주고 생리불순을 완화시켜주는 게 에스테라 원이죠. 그렇죠? 그 에스테라원 먹으면 되죠. 아까 제가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먹는 것들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드시면 됩니다. 56세 자궁에 계속 염증이 올라옵니다. 티그 자궁에 염증이 올라온다고요? 이때는 뭐 먹냐면요. 엘로프리, 그다음 G3, 티그린, 메타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드세요. 에스테라원 섭취가 1일 3회 섭취인데 한 번에 3알 다 먹어도 되나요? 여기서 한 번에 3알 다 먹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다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나눠서 드세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이제 남성 건강에 대한 강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의 갱년기라든지 또는 남성 난임, 그 다음에 또 뭐 남자의 정력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프로스테이트, 그러니까 전립선 관련된 거, 이런 거 내일 그 강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그 여성분이 들었다면은 내일은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나 이런 분들이 또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